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금의 대한민국은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하이브리드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전선을 명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낙동강 전선을 명확히 긋고 북쪽은 북한군, 남쪽은 국군과 유엔군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전선을 나누지 않고 싸우면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데 아군끼리 교전으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서 강화문파, 여의도 파로 나뉘었고 또는 나뉜 상황에서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선을 나눌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선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우파들이 탄핵 찬성 반대로 나뉘어 적대시함으로써 5구 대선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상계엄 찬성이냐 반대냐 프레임은 매우 나쁜 프레임입니다. 아군을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프레임도 나쁜 프레임입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은 좋지만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로 아군은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동훈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이는 비상계엄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도 찬성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아군을 분열시켰기 때문입니다. 보수 진보로 나누는 것도 매우 나쁜 것입니다. 이 보수 진보라는 것은 종북 좌파 공산주의 세력의 영호 전술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조봉암의 진보당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당, 공산당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진보당이라고 그 당 이름을 명명한 것은 나름의 전략과 전술이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진보일 수 없는 구태의연하고 사악한 공산당이면서도 진보당이라는 이름을 차용해서 아주 좋은 이미지 작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북 세력에겐 진보라는 좋은 포장이 된 것입니다. 보수라 하는 부류가 30% 전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30% 전후이기 때문에 진보라는 용어는 공산 세력에겐 아주 좋은 용어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해방 전후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용어 전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파, 좌파로 나누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파라 하는 부류가 30% 미만입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나오는 청년들은 보수, 우파보다 중도라고 답하는 부류가 많습니다. 기존의 30% 정도에 불과한 보수니 우파니 하는 사람들을 넘어 중도라는 사람들, 심지어 진보라는 데 쏘가서 갔던 청년들도 포용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최근 대학생 시국 선언 사례에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이재명을 찍었거나 문재인을 찍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계몽령이라고 부르죠. 이 계몽령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 그래서 대학생 시국 선언에 나오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자, 아군 진지를 넓힐 수 있는 프레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렇게 프레임을 짜면 됩니다. 혹은 북중러 공산진영이냐 한미일 자유민주진영이냐 이렇게 프레임을 나누면은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세력들이 많이 우리 쪽으로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중러 공산진영은 예를 들면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대1로 정책은 중국이 서부 진출을 위해 제시한 국가급
정칭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육해공으로 잇는 인프라, 무역, 금융, 문화, 교류의 경제 벨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8월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시작된 정책입니다. 포괄하는 나라만 해도 155개국입니다. 세계 인구의 75%,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이고 추진 기간은 150년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지배해 보겠다. 이런 전략이 바로 1대1로 전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일 자유진영이냐 아니면은 북중러 공산진영이냐 이렇게 나누는 프레임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전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대한민국 세력이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이렇게 프레임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적군을 고립시킬 수 있고 최대한 아군을 많이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전선을 명확히 나누어야 한다.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하자. 아군끼리 교전은 안 된다. 여의도파, 강원파, 예국 유튜버끼리 총질하는 거 그닥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보수, 진보로 나누는 것도 매우 나쁘다. 보수, 진보는 정부 좌파 용어 전술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조봉암의 진보당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조봉암은 사회당, 공산당이라고 이름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진보당이라고 이름한 것은 중도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선전선동술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 부류는 30% 전후다. 이것은 해방 전후 상황과 오늘날 상황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0% 미만이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을 했을 때 아주 의아해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고 개몽되었다. 하지만 그 전에는 문재인을 찍었고 이재명을 찍었다. 자, 이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 보수우파, 보수라고 하는 부류가 3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프레임 전술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군 진지를 넓힐 수 있는 프레임은 두 가지다.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선택해라. 그리고 북중러 공산진영이냐 한미일 자유민주진영이냐 라는 것을 선택해라. 자, 북중러에서 이제 중국의 1대1로 그 전략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이 중심이 되고 중국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계를 구축해 보겠다라는 것이 중국의 1대1로 전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적군을 고립시키고 최대한 아군을 많이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